국민 10명 중에 9명은 김정은 핵 포기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위 뭐 정부 당국자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핵화 가능성을 얘기하지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정은이 최근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또 대화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잇따라 내놔서 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약 5개월여가 지나서 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끝내고 어떤 기싸움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님을 모시고 북미 간 대화 분위기의 어떤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네.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이 직접 그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언급을 내놨는데 이 대결 대화 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 대화 쪽에 방점이 찍힌 걸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북한의 기존 입장입니다. 지난 2019년도 8월달에 당시 북한 외무상이 리영호였거든요. 리영호가 외무상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해 11월달에 이제 국무위원회 당시는 국무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국무위원회에서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일이가 직접 그 얘기를 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정은. 네, 김정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대화의 앞쪽에다 이제 방점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그 김정은의 그 말을 그대로 다 살펴보면은 대결을 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대결에다가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보다는 대결에 더 방점이 찍힌 김정은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도 대화를 얘기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양측이 대화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대화는 미국과 대화를 할 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군사적인 긴장을 이제 완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그런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목표, 방향, 지향성 그 내용이 다 다른 대화를 피차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대화와 관련된 그런 분석들을 네.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그쪽 방점에 찍힌 질문을 이제 드렸었던 건데 지금 이제 뭐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월달에 김정은의 어떤 워딩, 어떤 강경한 자세와 비교를 해보면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뭔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즉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제 판단을 끝내고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온 건지, 또 한 가지 좀 이게 최근 보도 중에서 북한이 뭐 불량미를 풀어가지고 식량난을 해결한다 그런 뉴스가 마침 요 언전에 나오니까 네. 혹시 뭐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것이 일단 북한이 이렇게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얘기한 그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판단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겉에서 진행되는 형국을 보게 되면은 어느 쪽이 대화에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지금 북한이 매달리고 있습니까? 미국이 대화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대화에 매달리고 있지. 북한은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2차례나 대북 정책 입장 전하니까 접수했다, 응? 알았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 그 좋은 신호가 있다고 이제 설리반 그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하니까 헛꿈 꾸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몸값을 불리고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 나가는 쪽은 북한입니다. 오히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측이 대화에 그 아주 초조해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에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뭐 지난번에 그 국무장관 뭐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좀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지금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그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 단계다. 타협할 수 있다. 실용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북한이 좀 줄여주고 우리도 좀 제재를 좀 줄이고 해서 타협할 수 있다. 소위 컴프로마이즈.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뭐 중간 단계의 뭐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서양식의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접근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굉장히 대단히 이성적인 접근 자체는 북한의 협상 전략가들한테는 그 먹이를 던져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북한은 서양식의 사고방식,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잘 요리하면서 지난 30년간을 지내왔습니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김정은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아, 애들도 걸려들었네. 이거 우리가 시간이 끌면서 우리 입맛대로 요리하면 되겠나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이제 쉽게 나오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연말 전에는 북한 쪽에 이제 수를 던지게 될 것이고 최대한 바이든 행정부를 조바심나게 만들겠죠. 그러다 이제 하나 딱 던지면 덥석 물게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식량 불량미를 풀었다는 얘기는 사실 뭐 북한 당국이 과거에도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크게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할 때는 이제 비상식량으로 보관하고 있던 불량미를 푼 전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량미를 풀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건데 그거는 뭐 제재료도 어려운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사실상 봉쇄가 돼가지고 들고 나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뭐 작년 올해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기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도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 불량분을 풀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대화 이런 걸 언급을 하니까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 이런 표현을 했고 그 최근에 또 한국을 방문한 성김 북한 대표도 북한 특별 대표도 긍정적인 대화 그런 신호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제 좀 기대 섞인 발언을 하니까 북한의 그 김여정이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루 지나서는 리성건 외무상이 아예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접촉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라서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저희는 모르는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게 그런 워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대화를 놓고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화에 목을 매는 듯이 보이는 쪽은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 자체가 상당히 미국 쪽에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지금 성김 씨를 이제 뭐 북한 특별 대표로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 하는 사람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과거에도 뭐 북해 협상에 경험을 했었고 뭐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 역사를 쭉 보아온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김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과거 그 부시 행정부 아들 부시 행정부 때 그분이 그 북한 핵 문제 담당하면서
영변에 가가지고 북한이 그 냉각탑 폭파하면서 그 핵을 포기한다는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쇼를 할 때 그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거기서 박수 쳤던 사람이 썬킴입니다. 뭔가 이렇게 북한에 말린 경험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미국에 돌아와가지고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줬어요. 우리 칼기 폭파를 계기로 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임명했었는데 이거를 해제시켜준 사람이 이 사실상 썬김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썬김도 역시 한번 요리가 됐던 상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편한 상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과연 미국 정부가 이제 새로운 행정부인데 이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의 핵을 제대로 해결할 정말 강력한 의지와 희망 그런 것이 그런 강한 전망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이 들고 오히려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이건 엎질러진 물이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이 마지막쯤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별도로 준비했던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 이런 국면을 볼 때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랄까 이런 거는 그런 아무런 변화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뭐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더 붙이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자기들의 어떤 핵 우력 강화하고 하는 오랜 전술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대화 분위기가 또 솔솔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게 지금 그 원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뭐 과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핵 포기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속담에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 외교 안보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안 믿는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 9명은 김정은 핵 포기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위 뭐 정부 당국자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비핵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비핵화 가능성을 얘기하지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 문제는 이제 뭐 핵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완성된 핵을 쥐고 있는 해당 국가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 그 나라 스스로 변해서 스스로 무장 해제하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외부 압력으로는 그게 당근이 됐든 채찍이 됐든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분위기가 있는 거는 뭐 나무랄 건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핵을 폐기하든 안 하든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리를 하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설득하고 유도해 나가고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이런 대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변화시키고 이런 정치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마치 대화를 하면은 북한이 곧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더 이상 심어줘서는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환상을 심어주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게 대화가 조금만 더 진행되면 되는구나. 이제 해결되겠네 하다 보면은 지금 막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그 준비를 못하게끔 되어버리고 우리가 30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는 우리도 이런 대북 전략이랄까 북핵 정책도 좀 바꿔서 북한 핵은 단기간에 폐기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저거는 관리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폐기해 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장님께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보면 이제 뭐 누가 대화를 언급했네 뭐 해도 어떤 섣부른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김정은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제 관계자 멘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저희는 이렇게 어떤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그 임기 중에 뭔가 그 남북 관계에서 좀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희망사항도 좀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좀 어떻든 지금 그 정부에서 내는 그런 그 이 환영 분위기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그 협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시간은 지금 북한의 편이거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는 1년도 안 남은 정부고 바이든 정부 뭐 지금 4년도 안 남은 정부입니다. 그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임기 내에 뭘 하겠다는 조바심이 클수록 오히려 상대의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임기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대북 협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무모하게 이렇게 뭔가를 크게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던지지 않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정부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 원장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랄까 뭐 어떤 진정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마치 신기루처럼 또 잠시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때도 그렇지만 또 냉정하게 현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